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지속 하락 이유는 정말 비싸서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죠.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어제 쏟아냈었는데 그것에 따른 후폭풍인지 지금 주가가 뜨뜻미지근해요. 알아보도록 하겠고, 테슬라 보험의 지속 확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설 도중 최종 금리가 최고 7%에 이를 수 있다는 차트를 띄우면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 장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뜨뜻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뭐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나스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우는 오늘도 0.6% 상승하면서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물가 안정이 가장 급선무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많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만한 그런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연준 위원들은 최근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달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완화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는 8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하락폭이 지금 큰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유가 움직임은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향후 물가 인상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장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주가 선전을 했고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의 대표적인으로 이제 민감한 업종이 에너지 주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은 빠졌지만, 자, 오늘 소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해 있는 나스닥 주식들은 그다지 좋은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라든지 헬스케어 주식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다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은행 쪽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1500에서 11234일을 횡보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선을 지지라인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삼으시고 투자하고 싶은 좋은 주식이 있다면 지금 잘 모아가시면 좋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달에 0.75%가 아니라 0.5%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 반등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증시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은 대부분 매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위원이죠.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준은행 천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매파로서 빨간색이 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좀 줄어들 만하다, 완화할 만하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가장 비둘기파로 지금 등극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을 보면은 최근 미국 증시에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경계감을 드러내는 모습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 최근 거의 한 달 반여 동안 1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다우지수의 3분의 1 정도 밖에 상승은 못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200일선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 나스닥 지수는 추세 전환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자, 200일선에 아직 못 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값을 보이고 있는 게 S&P 50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나스닥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 중간 수준에 있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상 매물대를 많이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시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어느 정도 시장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건 자산 시장에 또 한 번의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따라서 이분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어저께 제시했던 차트가 바로 이 차트인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대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블라드 연은 총재의 의견에 따르면 최소 5에서 지금 7%까지 이 정도 선에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쨌든 뭐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이 구역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그래도 덧붙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계감을 그래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12월 14일에 금리 인상 발표는 0.5%, 즉 빅스텝의 인상 확률이 아직도 75.8%로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분께서 7%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까지 올라가려면 다음 달에도 0.75%나 1%에 해당하는 울트라 스텝까지도 밟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0.75%보다는 0.5% 인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은 7%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내년 3월에서 5월까지요. 최종 금리가 5에서 5.25%까지 올라가서 그 이후부터는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확률이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즉 내년 3월이나 내년 5월 까지 한 5.25%까지 오르면요.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12월 달에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4.5%가 되고요. 그 이후에 5.25%까지 오르려면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0.25%를 연속 3번 정도 실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0.25% 금리 인상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를 하면서 충분히 반등세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5%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에 계속해서 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어떻게 잘 흡수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7%는 정말 어려운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1.63% 하락하면서 180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루한 하락 행보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점이었던 177불마저 좀 깨트리는 176.55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나 기본적 분석으로나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성장세와 엄청나게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불 세력들, 그러니까 테슬라 옹호론자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부절과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최근의 하락세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면서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테슬라의 불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론 캐피탈의 론 바론 회장은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직접 인터뷰도 했었는데 10년 안에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도 테슬라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 대비 테슬라가 50% 정도 가격을 하락한 상태인데요. 또 다른 구매 기회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테슬라 옹호론 자이면서 대표적인 테슬라 애널리스트였는데요. 현재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돈 구덩이이고 트위터 인수 이후 지난 몇 주 동안 테슬라 브랜드가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목표가 역시 기존에 300불이었는데 250불대로 낮추기도 했죠. 자, 아무튼 테슬라 옹호론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테슬라 주가가 아직도 비싸냐 싸냐이다 라는 것을 평가해 볼 때라는 거죠. 자, 1년 포워드 PER로 봤을 때, 그러니까 향후 1년간의 예상 수익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비싸냐 싸냐 수준을 판단을 해보면요. 테슬라는 향후 1년 수익 대비 현재 주가가 한 32배 수준으로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는 역시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은 22배, 마이크로소프트도 약 22배, 구글도 18.5배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약 뭐 50%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던 에너지 주식 같은 경우는요. 아직 뭐 PER 지수가 뭐 10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한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5배로서 테슬라보다는 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도 뭐 55배로서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현재 고 PER은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작년 기준으로는 EV 침투율이 9%고 올해는 한 12%에 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즉 토탈 뭐 760만 대 정도가 승용차로서 판매가 된다면 그 중에 한 950만 대 정도가 지금 EV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이게 57%까지 올라가면서 EV가 거의 5,500만 대까지도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2030년에 뭐 1000만 대까지도 판매를 할 예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1년 포워드 EPS로 하면 테슬라가 한 32배로서 PER이 32배로서 좀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자 2년 포워드 EPS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년 포워드 PER로 보자면 약 15.65배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년 후면 2024년이죠. 2024년 말이 되면은 테슬라가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는 EPS가 4.3불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자, 2년 후 2024년 말이 되면 11.5불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 한 2배에서 3배 정도 EPS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11.5배로 현재 주가 180불을 나누게 되면 15.65배라는 PER이 나와요. 포워드 PER이 나오는데 15.65배면 지금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도 훨씬 싼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동기간 테슬라는 30에서 뭐 50% 이상 성장할 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10%대 정도의 성장률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2년 후가 되면 테슬라의 가격이 이런 주식들보다도 더 싸질 수 있는 가격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5불은요, 테슬라가 연간 이제 384만 대 정도 판매하게 됐을 때 EP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220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테슬라가 한 300만 대 후반 정도, 400만 대 가까이 이제 연간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 있다면요, 현재 뭐 현대차 수준의 연간 판매량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수익성은 토요타의 7배, 현대차의 10배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판매하더라도 수익성이 10배나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아직도 비싼 거 아니냐라고 의문감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2년 후 그리고 뭐 한 7, 8년 후 테슬라의 수익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워낙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뭐 2030년까지 이러한 시대가 온다면요, 테슬라의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EPS 성장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테슬라 공장이 거의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한 명이라면 로봇이 뭐 4명이 일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성은 더 높아지고 테슬라 차량의 원가는 상당히 더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2027년이 되면 이러한 로봇을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현재 테슬라의 PER이 아직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성장주는 고포일 때 사서 저포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180불대인데 현재 이러한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한다면 테슬라의 PER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뭐 4.9배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고포일 때 사서 저포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뭐 차량 판매, AI, 자율주행 기술, 로봇 판매 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할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연간 1000만 대 이상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보험 수입도 상당히 짭짤할 거예요. 최근에 미국 뭐 50개 주에서 10개 주에 이미 보험을 출시했다가 이제 2개 주를 확장을 해서 12개 주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유타와 미네소타를 최근에 추가를 했고요. 미국 인구 상위 뭐 10위 안에 드는 주 중에서는 뉴욕,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플로리다랑 조지아도 지금 보험을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뉴욕주도 인구가 뭐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뉴욕주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뉴욕주도 조만간 이제 보험을 확장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큰 부침을 겪으면서 저 역시 뭐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마에 참을 인자 3개를 계속해서 새기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까지 금리도 좀 완화되고 미국의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도 실시가 되면서 EV 침투율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지금의 고통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새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